먼저 삼성전자가 왜 저평가되었는지, 애플이나 TSMC, 그 밖에 같은 류의 반도체 또는 스마트폰 판매 기업들 대비해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압도적 1위.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주주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업들을 파헤쳐보는 투자의 문을 열어라의 이경락입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이런 분들은 주식하면 힘들어져요.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런 분들, 옛날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에 정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식으로 큰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요, 미래를 읽는 눈,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종목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졌기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가, 이런 해석 능력들이 뛰어난 분들이 주식으로 큰 수익을 냅니다. 그래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시장과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주체의식이 너무 강해서 나의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최근에 들어와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3분기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도 메모리 반도체, D램 반도체 가격은 1분기, 2분기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온 시장의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3분기 정도 돼야지만 턴 어라운드가 될 것 같아, D램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차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가는 것이 맞냐? 조금 있다가 투자하는 것이 맞냐?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고민을 같이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삼성전자가 왜 저평가되었는지, 애플이나 TSMC, 그 밖에 같은 류의 반도체 또는 스마트폰 판매 기업들 대비해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삼성전자는요,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과점하고 있는 절대 강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을 보고 있고요. 또 카톡이나 메일을 통해서 많은 메신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한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평가돼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로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봐왔습니다. 국한되어 있었던 PC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에만 들어가던 거였어요. 수요처는 제한적이고 공급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들이 그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나요? 치킨 게임. 가격을 낮춰가면서 힘든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3사만이 살아남았어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3사가 과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치킨 게임을 거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때마다 돈을 버는 족속 투자를 해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설비 투자를 또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생산을 많이 증가시키면 수요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또 영업이익률이 훼손되고, 이 과정의 역사를 거치면서 벌써 20년, 30년이 흘러왔어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저평가돼도 된다라는 논리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수출입 동향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도 9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역대 반도체 수출의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의 원년이 2018년도였는데 그 다음으로 높은 수출액 증가율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2020년도가.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2018년도 디램 가격을 보게 되면 8달러 수준입니다. DDR4 8GB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8달러에 거래가 되었었어요. 근데 2020년도는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3달러에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도 2018년도 대비해가지고 매출액 상승분과 영업이익 상승분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물이죠. 여기서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저평가돼도 된다는 이유 뭐를 설명드렸죠? 수요차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18년도 아니죠. 그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과거에는 PC에만 국한됐던 것이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또 매출이 확대됐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요처가 다양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도부터는 자동차 쪽으로도 수요처가 확대될 것으로 파악이 돼요. 자동차의 전기화, 자율주행화,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런 맹점으로 바라봤을 때 반도체가 과연 저평가돼도 되냐? 이런 시각은 지금 잠깐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주가 모멘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쫓기는 자가 아니라 추격자가 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올릴 수 있고 저평가 국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TSMC가 꽉 잡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면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점진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어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TSMC 잡으려고 가랑이 찢어진다, 수율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역시 대단한 기업이에요. 수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해요. 내년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TSMC의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뺏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강하게 모멘텀이 형성될 거예요. 추격자니까. 주식은 추격자가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먼저 EUV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EUV 가져오려고 ASM에 방문하고 이랬던 그 사진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EUV 시장을 진출을 통해서 지금 EUV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잘 만드는 기업이에요. 분명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EUV 쪽에서 뽑아낼 겁니다. 지금 수율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은 한번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또 하나 GAA라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로 삼성이 TSMC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지금 진출을 진행했고요. TSMC도 지금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인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요 시장을 선점하고 공략을 진행했다는 것은 3나노, 2나노로 넘어갔을 때, 2나노로 넘어갔을 때 가장 또 빠르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기술력에 있어가지고 TSMC 대비해서 삼성이 부족한 것은 뭐 나노 공정 이런 것이 아니라 패키징이거든요. 패키징에서의 어떤 변화책만 또 수율만 어느 정도 만들어내게 되면 분명히 승산이 있는 상황이에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게 되면 삼성전자 PER 12배에 놀리는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삼성은 2016년도에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 삼성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아니 하만 인수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삼성이 진정 하만을 인수한 이유가 뭘까요? 하만은 전장 오디오 전문 기업인데요. 사실상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팹리스 업체라고 보면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팹리스 설계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자동차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인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고 시장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겁니다. 삼성은 자율주행 시대, 자동차의 전장 그리고 그 이후의 자율주행 시대를 누구보다도 먼저 분석하고 깨차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출소 이후에 제일 먼저 방문했던 것도 유럽에 있는 자동차 칩 설계 업체였어요. 그래요. 삼성은
다음 먹거리로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먹거리가 발생했죠. 스마트폰에 이어서 또 서버에 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먹거리, 자율주행. 이거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뉴스가 떴어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명운 걸린 자율주행 칩을 만든다. 이렇게 보니까 하만을 인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을 확대했던 거, 비메모리, 그리고 테슬라와 최근에 업무 계약을 맺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 또 하나, 삼성이 르노 삼성의 지분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자동차 고객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자동차 안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부품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논리는 틀린 거예요. 삼성이 지금 M&A 하나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도 자동차 관련된 칩 설계 업체일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삼성이 최근에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공략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지 센서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눈이죠. 소니의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고 있습니다. 눈, 자동차의 눈. 자율주행에 뭐가 필요하죠? 카메라가 필요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자율주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내년에 자율주행 관련된 프리미엄이 주어져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 물론 자율주행 시대가 오겠냐 싶지만 2022년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테슬라의 AI 데이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큰 변혁이 발생하는데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DDR5를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DDR4 대비해 가지고 전력 소모량이 30%가 적어요. 그리고 용량은 2배이고 이거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모리 반도체일까요? 삼성은 왜 DDR5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해 왔고 지금도 이 DDR5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언론 지상에 많이 표하는 걸까요? 그래요. 이 반도체는요. 자율주행용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반도체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는요.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면 안 돼요. 이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용량도 높아야 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자율주행이 가는데 느리게 움직였다가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빠르게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했고 DDR5 그리고 에너지도 출력도 최소화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DDR5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거고 이거를 이제 2022년도부터 출시가 본격화될 겁니다. DDR5는 DDR4보다 30% 정도 비싸요. 그러면 마진 폭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 즉 삼성전자의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 드렸죠. 주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주 포커스를 분명히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열혈하게 이경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